오늘도 새로운 차트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VM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코스피 시가총액 투톱이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 발표를 마쳤다. 시장은 대형 이벤트 해소 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증권가가 최선호주로 선정한 기업은 장비업체 VM이다. VM은 메모리 건식 식각 장비를 공급하는 전공정 장비사다. 주요 고객사는 하이닉스다. 현재 실적이 가파르게 상향 중이지만 타 소부장 기업 대비 주가가 눌려있는 만큼 상승 여력이 크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23일 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 5,763억 원, 영업이익 37조 6,103억 원을 시현했다고 공시했다.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이다. 삼성전자는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이었다. 이날 하이닉스는 0.26% 오른 122만 5천 원, 삼성전자는 3.22% 오른 22만 4,500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하이닉스를 20조 원가량 앞선 터라 투심이 하이닉스보단 삼성전자로 쏠리는 분위기다. 소부장 기업들은 TCK, 리노공업이 강세였으며 원익 IPS, ISC, 솔브레인, 두산테스나가 내렸다. 국내 유일 반도체 식각 장비업체 VM은 4.77% 오른 57,100원으로 유독 강세를 보였다. 올 1분기 VM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03% 폭증한 301억 원이었다. 2분기 추정치는 265억 원, 3분기는 202억 원이다. 현재 VM 기업 분석 리포트를 내놓는 증권사는 다올투자증권과 하나증권 둘뿐이다. 둘 모두 소부장 최선호주로 VM을 선정했다. 목표가는 다올투자증권 87,000원, 하나증권 84,000원으로 이날 종가 대비 약 49.7%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고영민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2027년까지 공정 및 장비, MS 확대 효과에 힘입어 여타 소부장 대비 차별화된 성장이 유력하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합리적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장비사다. 가장 편안하면서도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VM의 주요 제품은 300mm 폴리 에처이다. 디램, 낸드 모두에 쓰이는 식각 장비다. 식각은 반도체 기초 소재인 웨이퍼에 패턴을 만들기 위해 필요 없는 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이다. 지난해 식각 장비 총 매출은 1,444억 원이며 이 중 내수가 89.42%를 차지한다. 증권사 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상위 버전의 장비가 고객사 내에서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이슈는 빠르면 올 하반기 중에도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현재 추정치를 상향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판단했다. VM은 지난 2019년 10월 미국, 2021년 7월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해외 영업과 납품 장비 서비스 대응을 위해서다. 하이닉스를 넘어 해외 반도체 기업들로 고객사가 뻗어나갈 수 있는 셈이다. 고 연구원은 성공적 웨이퍼 테스트 이후 필드 테스트가 5, 6월 중 시작될 전망이라며 최종 퀄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내년 2분기부터 추가적인 공정 MS 확대와 함께 고객사의 투자 규모 대비 높은 실적 기울기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VM은 20여 년 전부터 하이닉스와 연을 맺었다. 지난 2004년 6월 최초로 200mm 웨이퍼의 금속 식각 공정을 위한 챔버 모듈을 개발해 하이닉스에 공급했다. 이어 200mm 및 300mm 장비들을 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G이노텍, 와이솔, 이피웍스 등에 개발 판매했다. 2016년부터는 300mm 웨이퍼형 폴리에철을 하이닉스에 양산 판매했고 2018년부터 하이닉스 중국 우시법인에 수출 판매를 시작했다. 김 연구원은 내년엔 M15X 잔여 공간 및 용인 1공장 투자라는 가시성 높은 수혜도 대기 중이라고도 했다. M15X란 하이닉스가 청주에 건설 중인 HBM 디램 중심의 신규 생산 기지다. 완공 시 VM은 신규 라인 증설에 따른 폴리, 식각 장비 공급 확대와 초기 셋업 물량 반영으로 실적 수혜를 볼 수 있다. VM은 올해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생산 공장을 포함한 신사옥 착공에 돌입한다.
급증하는 메모리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고스란히 실적 상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영민 김록호 연구원은 VM이 내년 1,2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라 판단했다. 고 연구원 1,235억 원, 김 연구원 1,213억 원으로 지난해 247억 원의 5배다. 또한 VM이 SK하이닉스와 3세대 다결정 실리콘 식각 장비를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VM은 3세대 폴리 식각 장비 레오 WS의 하드웨어 성능과 공정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양산 라인에 장비를 설치하고 시험 운용에 공정 최적화 등의 맞춤형 개발이 이뤄진다. 성능 검증에서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도 이 과정에서 확인하고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VM 관계자는 레오 WS 장비의 JDP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 라인 검증까지 끝나면 장비를 대량 공급할 수 있다. VM은 향후 국내 최초로 모든 식각 공정에 대응 가능한 제품군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공급 공정을 확대하고 해외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에도 장비 공급을 추진한다. 매출처 다변화 전략이다. VM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약 3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0% 이상 증가했다. 매출액도 400% 가까이 증가한 889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의 국내외 시설 신규, 보완 투자 덕분이다. 현재 SK하이닉스 디램 제조 공정용 건식 식각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전체 매출 중 SK하이닉스 매출 비중은 100%다. 올해 누적 수주액도 지난달 기준 2,200억 원을 넘겼다. 2002년에 설립된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건식 식각 장비를 자체 기술로 개발 생산하는 것이 핵심 사업이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던 식각 장비를 국산화해 SK하이닉스 등에 공급한다. SK하이닉스 고대역 폭메모리 HBM 생산 공정에도 이 회사 장비가 적용되고 있다. 플라즈마 소스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라즈마 공정 장비에 적용 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보유했다. 현재 적용 가능한 공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고객사 내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공시된 수주 물량만으로도 연간 예상 매출의 80%가 확인된 상태로 소부장 업종 내에서 실적 가시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현재 주가는 이러한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 내에서 유일하게 식각 장비를 국산화한 업체로서 2027년까지 적용 공정 내 점유율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상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도래와 더불어 반도체 장비주들의 약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 3파가 끝이 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락 추세 중간에 등장한 매집봉 2개도 보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파기 타점의 2가지 조건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최초 상승 조건을 따질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RS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를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 최초 상승의 조건을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RSI에서 아직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골파기 타점의 조건은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은 수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합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RSI 최초 상승 조건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골파기 타점 기준으로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앞에서 테마선을 돌파한 후 121선 저항에서 밀린 것이 보입니다. 저항에서 밀리자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확히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여기입니다. 틀림없는 황금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황금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대시세 초입 신호입니다. 대시세 초입 신호의 조건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12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수평으로 전환이 되었고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대세 변곡점이 등장한 셈입니다. 이제 볼벤 상단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볼벤 상단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후 치고 가다가 저항에서 밀려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볼벤 상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틀림없는 대시세 초입 신호입니다. 패턴으로 따지면 낙타등 타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빨간 원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대시세 초입 신호가 나온 자리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쭉 끌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치고 빠질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 원 자리 이후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쐐기형 W 패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도 신호입니다. RSI 하락 다이버전스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RSI에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승 여력이 소진되었다는 뜻입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입니다. 매도 타이밍에 정확히 매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반등 타이밍이 되었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지지라인이 잘 형성된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지라인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등의 자리를 찾을 때 이 또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지지라인이 깨어지면 더 밑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락 3파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 3파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파동 상승 1파가 끝이 나고 소파동 상승 2파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앞에서 테마선 돌파에 실패하자 조정이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반등하면서 테마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이제 이 자리가 구름대 차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캔들들이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섭니다. 하락 추세를 멈추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반 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캔들이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황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공반항돌은 녹반항돌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지지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저항을 돌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가 구름대 차트에서도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형 차트에서는 황금 타점이라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구름대 차트에서의 황금 타점입니다. 파란 점선이 밑으로 꺼진 자리에서 파란 점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테마선 돌파 자리에서 타점을 못 잡았다면 파란 점선을 돌파하는 제2의 황금 타점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황금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황금 타점을 놓쳤다면 제2의 황금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파란 점선이 밑으로 푹 꺼진 자리에서 파란 점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중간에도 좋은 타점들이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들입니다. 지지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항시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쐐기형 W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도 신호입니다. 미련 없이 빠져야 합니다.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쌍바닥 W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바닥 W가 시작되는 자리는 항시 좋은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녹색 구름대와 공중부양선이 중첩되어 캔들들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제가 말하는 이중 스프링 자리입니다. 상승 탄력이 좋아지는 자리입니다. 지지대 두 개가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타점들이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 내지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 내지 파란 점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지지라인 혹은 지지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긴 윗꼬리 음봉이 오늘 떴습니다. 큰 언니 캔들이기도 합니다. 쐐기형 W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에는 칼같이 매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쌍바닥 W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바닥 W가 시작되는 자리는 항시 좋은 타점이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녹반항 돌 내지 공반항 돌이기도 합니다.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황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황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3중 스프링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 구름대, 공중부양선 그리고 하늘색 구름대까지 총 3개의 지지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3중 스프링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빨간 원 자리입니다. 3개의 지지대에서 반등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매도 타이밍입니다. 큰 언니 캔들입니다. 쐐기형 W도 보입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좋은 타점이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오늘 큰 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오늘 등장한 양봉 캔들이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강하게 뚫어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자리도 좋은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쌍바닥 W이기도 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바닥 W가 시작되는 자리는 항시 좋은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이 차트도 타점을 잡아내는데 공부가 많이 되는 차트입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바닥에서 골파기 타점이 나왔을 때부터 차트를 조금씩 움직여보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공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